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뜨겁게 달궜던 경남의 10대 뉴스를 짚어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는 올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이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목욕탕과 요양병원, 유흥주점,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이 확산했고 외국인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사투,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감염 확산으로 곤욕을 치렀던 진주에서는 올해 초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요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는 이른바 달목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목욕장 집단 감염은 해당 목욕장에서 상시 근무 중인 업주와 종사자가 이미 감염된 관계로 인해 김해에서는 베트남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해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주간에는 지금과 같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4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을 집합 금지하고 김해에 이어 창원시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창원시청 광장에서 차량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 뭐 다른 거 요구합니까 지금? 장사한다는데 장사 내가 장사하고 싶어요. 왜 시에서 장사하지 마라. 지금까지 좀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할 만큼 했어요 저희도. 예, 그 마음을 저희도 충분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45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입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높은 확진자 수와 오미크론의 확산, 연말 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역 점검과 함께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올해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28일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 교육계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 속에서도 완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취소했던 3월 입학과 개학을 한 데 이어 모두가 기다리던 전면 등교도 이뤘는데요. 하지만 경남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결국 전면 등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선정해 돌아보는 경남 10대 뉴스. 코로나에 울고 웃었던 교육계를 짚어봤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초유의 개학 연기부터 원격 수업, 교차 등교 등 유례없던 교육 환경이 펼쳐진 지난해. 하지만 2년 차를 맞은 올해 교육 현장은 조금씩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드디어 코로나 발생 1년 3개월 만에 정상적인 입학식과 개학식이 열려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첫 아이라 가지고 좀 더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감 반, 기대 반인데 그래도 잘할 거라 믿고 아침에 둘 다 같이 화이팅하고 어제 저녁에는 뭔가 어떤 친구들을 사귈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사이좋게 좀 놀고 많이 공부하고 또 착하게 서로 배려해주면서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3,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위기도 찾아왔지만 교육계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전파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기다리던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9월 6일 경남에선 981개 초중 고등학교 중 97%에 이르는 학교가 전면 등교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고3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학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두 번째 코로나 수능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 회복, 교육 격차 극복 및 그다음 정서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고3 초등 1, 2학년 유치원부터 3,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경남에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연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했고 결국 2학기에 시작된 전면 등교는 중단됐습니다. 밀집도를 낮추고 조기 방학을 권고하며 다시 때를 기다리는 교육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코로나로 인해 멈추질 않길 내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10대 뉴스입니다. 이번 소식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10대들의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양산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비롯해 하동서당에서의 엽기적인 학교 폭력까지 10대들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학교 폭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손발이 묶인 여중생을 다른 여중생들이 돌아가며 때립니다. 피해 여중생이 잘못했다며 울지만 가해자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야, 조용히 해! 진짜지? 닥쳐! 지난 7월 양산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입니다. 몽골에서 온 중학교 1학년 A양을 선배 여중생 4명이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이 엄마와 다툰 뒤 가출을 하자 재워주겠다고 한 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A양의 보호자가 딸을 보내라고 훈계하자 가해 학생들이 A양에게 앙심을 품은 겁니다. 경찰은 가해 여중생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촉범소년에 해당돼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경남 하동의 한 서당입니다.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17살 A군은 같은 방을 쓰던 또래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먹도록 강요했고 성적 학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괴롭히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서당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이곳에서만 40건 넘는 학교폭력과 학대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들. 관련법 정비를 비롯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교육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2만여 점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기증관. 전국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경남에서도 의령과 창원, 진주 등이 저마다의 인연을 강조하며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증관 부지가 서울 송현동으로 결정되면서 경남의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경남 지자체는 의령군이었습니다. 의령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고향으로 기업과 뿌리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의령의 최적의 입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방의 상생 그런 역할에서도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령의 고향을 살리면서 또 고인의 기증의 의미도 더 값지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유치 경쟁을 벌이던 진주시와 손잡고 공동 유치 카드도 꺼내들었던 의령군. 지난 5월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권에 미술관이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라는 건립 부지마저 계획해둔 창원시는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절실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기증관 유치를 발판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까지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전국 균형 발전을 밝히면서
비수도권의 유치 경쟁까지 불러왔던 정부가 결국 부지를 서울로 결정하면서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지난 15일 창원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산해양 신도시에 이건희 기증관 분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유치 확정까지 안심할 수 없지만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 다양한 노력에도 실패했던 경남의 이건희 기증관 분관 유치로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절반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 한 해 경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최근까지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김해시 복지재단 전 직원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러시군요. 또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트럭 충돌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남에서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를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왜요? 어? 뭔 소리야? 지난 8월 김해의 한 도로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132km. 이 사고로 취업준비생인 딸을 보고 오던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저도 분명히 서김에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잘 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의식이 드니까 갑자기 구급차 안인 거예요. 제가 이제 경상대병원의 응급실에 와서 이제 경찰관 분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상태가 어쩌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진짜 그때 억장이 무너졌었거든요.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번번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대형 트럭이 차선을 바꾸더니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차량은 30차례 이상 충돌하며 200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눈미러를 통해서 뒤에 봤는데 트럭이 딱 붙어 있고 계속 충돌을 가하니까 뭐지? 왜? 하다가 앞에를 봤을 때는 또 큰 차가 또 있으니까 또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와, 이거는 끼면 안 된다, 진짜 죽겠다,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피해자는 이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무언가에 씌인 것 같다며 충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달 중순 거제에서는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던 중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의 속도는 166km. 이 사고로 먼저 충돌한 20대 여성이 숨졌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탄 4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다리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